안녕하십니까, 석상바라입니다. 내가 정비를 하면서 그냥 정비사들과 손님 간의 괴리 차이가 많은 단어 몇 가지 중에서 일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 무슨 얘기냐면, 일단 대표적으로 손님들이 정비사를 볼 때 많이들 사기꾼, 돌팔이, 과잉정비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손님들이 보통 와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달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이 전체적인 점검이라는 게, 자동차에는 부품이 2만에서 3만 개 정도가 장착이 되는데, 이 2만 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을 보통은 한 30분 내외에 점검한다는 게 가능할까? 보통 그러면 무엇을 해주는 걸까? 무엇을 해주냐면, 손님은 전체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하지만 정비사는 무상 점검에 해당하는 항목을 점검을 해주지. 뭐 기본적으로 공기압, 엔진오일, 각종 기본적인 오일, 메인터너스라고 하는 것들의 오일, 기본적인 냉각수,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 오일 정도의 기본적인 것,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지. 그거를 해주는데 보통 한 30분 정도가 걸리는 거거든. 그런 점검, 무상 점검 항목을 점검을 해주는데, 소비자는 모든 항목을 다 점검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거리 운전을 갔다 오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점검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갔거나 오는데 퍼지면 돌팔이한테 점검을 받은 거고, 나는 분명히 출발하기 전에 점검을 받았는데 점검을 잘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그래서 갔다 오는 길에 내가 어떤 낭패를 받았는지 아느냐 씩씩거리고 와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 근데 점검하는 데 있어서 보통 많이 망가지는 것들이, 뭐 발전기도 보통 잘 나가고, 라제다도 가끔 터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얘기한 것 중에 뭐 점막 코일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요 세 가지를 얘기해 보자고. 근데 발전기는 진짜 종종 가끔 나가거든. 근데 이 발전기가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하려면, 이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브러쉬가 남은 양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브러쉬를 차에 장착된 상태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럼 차에서 탈착을 해서 분해를 해가지고 이 브러쉬가 남은 양이 얼만지, 뭐 각종 테스트 방법이 있지. 뭐 계작 코일 테스트라든지 뭐 기타 테스트 방법이 여러 가지가, 뭐 그러니까 발전기를 점검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브러쉬는 테스트할 수가 없거든. 브러쉬를 테스트하려면 육안으로 분해를 해서 분해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 브러쉬라는 거는 이 계좌에 전기를 공급해 주거나 전기를 만들어내서 전기가 들어오게끔 해주는 이 브러쉬라는 거거든. 이게 닳아버리면 전기를 만들어내지도 하지를 못해. 이 브러쉬라는 거 자체가. 모터 같은 경우는, 모터의 브러쉬는 전기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전달해주는 매개체인 거거든, 이 브러쉬라는 게. 모터에도 브러쉬는 있고 발전기에도 브러쉬는 들어가. 근데 이 브러쉬의 양은 계속 회전을 하면서 회전체에 접촉을 해서 전기를 회전체로부터 공급을 해주거나 공급받는 목적으로 브러쉬가 들어가거든. 뭐 요즘은 브러쉬가 없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모터나 발전기에 브러쉬가 없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지금 발전기에는 브러쉬가 모두 들어가지. 이 브러쉬의 양은 육안으로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육안으로 확인하려면 발전기 자체를 분해를 해야만 알 수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차에서 탈착을 해가지고 분해를 해서 브러쉬 양을 확인을 하고 다시 재조립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재조립을 해서 다시 장착을 정상적으로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만큼 작업비를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 예를 들어서 점막 코일에 이상이 있는 걸 점검을 한다고 치자고. 보통 장거리 운전가다 점막 코일도 종종 나가니까. 그럼 점막 코일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점막 코일을 옴 테스트를 한다고 치자고. 저항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규정값은 있어. 예를 들어서 1오음까지는 정상이야. 뭐 0. 뭐 기준값이 최대 1오음 플러스 마이너스를 준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했구나. 점막 코일에 1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0.5오음씩 준다고 치자고. 거기까지는 정상이래. 근데 얘가 테스트를 했더니 3오음이 나와. 그럼 3오음이 나오면 이거를 교환해야 된다고 손님한테 설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면에서 이 차는 분명히 견인돼서 온 것도 아니고 시동이 걸려서 자기 발로 왔던 거야. 근데 종이 한 장 차이로 어떤 면에서 보면 과잉 정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방 정비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손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 손님이 분명히 멀쩡하게 들어온 차를 교환해야 된다고 바가지 정비업소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렇다고 이거 근거를 들이대고 여기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들 근일 내에 망가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 업소는 바가지 정비업소가 되는 경우가 수두룩 뻑적지근하거든. 정말. 그래서 점검을 할 때는 이제 유상 점검을 할 수뿐이 없는 시대가 될 거야. 아마 너희들 세대에는 점점 심각해질 거고. 유상 점검, 무상 점검은 해주는 항목이 서비스 차원에서 제조사에서도 내려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무상 점검 항목을 아마 해줄 거고, 너희들이 정말 이상이 있어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은 이제부터 아마도 앞으로는 점점 더 유상 점검이 아마도 될 거야. 너희들만큼은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네가 사용하는 제품에, 네가 사용하는 물품에 이상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하길 바래. 주행을 하는데 소리가 난다. 기존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 감성 품질이 차이가 나면 감성 품질이 차이가 난다. 기타 등등등 해서 분명히 네가 느끼는 불편함을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점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네 불편함을 긁어줄 거라고 나는 생각해. 전체적인 점검을 해달라는 이 말 때문에 보통 보면 다른 부분에서도 오해의 싹은 많이 생기지만 정비사가 보통 사기꾼, 돌팔이, 과잉정비 뭐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가 여기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 이 차이. 그럼 나중에 가서 뭐 예를 들어 발전기가 예를 들어서 오시던 손님이 지방을 뭐 점검을 받고 딱 올라오는 길에 발전기가 나갔어. 근데 이분이 이제 급한 대로 다른 데서 교환을 하고 다시 업소에 와서 이제 내가 점검해달라는데 점검 안 해갖고 이거 보라고 이거 가서 갈아갖고 오지 않았냐고 가는 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라고 와서 이제 따지시는 분이 있다고 치자고. 근데 발전기는 고객님 점검을 하려면 차에서 띄어서 분해를 해서 설명을 하면 핑계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 사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흘려듣는 경우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후에 이게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쟤네들은 핑계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사전에 모든 뭐라 그래야 될까, 점검을 할 수 없는 항목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고지를 해야 되는 걸까? 약간의 이 정비사와 손님과의 눈높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서로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보다는 약간의 그 업체 홍보가 더 주력인 것 같아. 내가 지금은 취업이 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 왜냐면 다시 정비를 해야 하면 그 룰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다 이야기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 확실히. 다음 기회가 생기거나 내가 뭐 다른 업종으로 전향을 한다고 하면 룰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도 진행을 할 거야. 근데 아직은 이야기할 수 없지, 아직까지는. 근데 손님과 정비사의 눈높이, 이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이 생겨서 이 전체적인 점검, 일단 이거 하나만이라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점점 줄어들기를. 전체적인 점검, 말 뜻대로 차를 손끝부터 발끝까지 봐달라고 하시는 건데, 이 전체적인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적인 점검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절대로 할 수야 있지. 비용을 그만큼 점검 시간과 준다고 하면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만, 그 점검 시간만큼 작업비를 벌어야 되는 정비사들은 시간당 맨아웃라는 거, 시간당 작업비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상 점검을 하루에 10대를 봤다. 그러면 약 5시간 동안 작업비 한 푼 못 벌고 차를 넣었다 뺐다 점검하고 넣었다 뺐다 점검하고 했대라는 거거든. 그러면 뭐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어. 그게 뭐 안 된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정비사 요즘은 어디를 가나 줄을 세우잖아. 매출을.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못 버는 정비사인 거지. 어디를 가든.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만 10대가 들어오긴 솔직히 쉽지는 않아. 왜냐면 정비사들이 서로 들어온 차를 순서대로 받다 보니까, 뭐 순서대로 들어온 차가 내가 계속 차를 내보냈는데 또 점검차가 걸리고 또 점검차가 걸리고 할 수는 있어. 불가능한 건 아니기는 한데, 정비사들을 일을 잘하고 못하는 기준이 매출로 줄을 세운다라는 거지. 매출로. 일을 고장 진단을 잘하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사장님들이 매출로 줄을 세우다 보니까 정비사들도 자기의 기술력보다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훨씬 더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검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나도 솔직히 일을 하면서 그 전체적인 점검 해주세요. 그럼 네, 하긴 했지만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전체적인 점검을 왜 저렇게 해달라고 할까?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까? 그런 생각도 종종 한 적이 있었거든. 전체적인 점검을 손님이 요구할 때는 정비사들은 무상 점검 항목으로
그냥 기본 점검을 해준다라는 거. 너희도 전체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은 하지 않기를 바래. 분명히 네가 점검을 받고 싶었을 때에는 어딘가 의심이 가고 어딘가 두려운 부분이 있어서 점검을 받는 거잖아. 그럴 때에는 분명히 네가 어디가 가려운 건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점검을 받더라 하더라도 비용을 낼 생각으로 점검을 요구하기를 바래.